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혹시 참 오늘 제 전화 감도는 어떤가요? 전화 감도가 음, 서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이야, 역시 바다 건너의 목소리는 좀 틀리군요. 아, 그런가요? 지금 제가 사실은 평소에는 전화를 직접 받는데 네. 오늘은 제가 그 이어폰을 한번 이제 유선 이어폰을 써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 회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장비를 네. 좀 바꾸셨군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글들이 좀 있어서 아하. 제가 이제 귀에 대고 이걸 하면은 왜 이걸 떼놓고 화면을 볼 때 보면은 가끔씩 목소리가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오늘은 이 방식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요거 한번 해보고 제가 나중에 방송 한번 들어보고 음질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이 상태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이렇게 막 가진 않죠? 괜찮습니다. 이게 좀 아, 괜찮아요? 이전하고 다른 감은 있어도 음. 이게 그 잘 안 들린다거나 음질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나는 지금, 박동원 부장님 목소리가 그냥 평소 듣는 거하고 똑같이 깔끔하게 잘 들리거든. 예. 아, 오늘은 10월 27일, 네. 안중근 금요일. 음. 의거일 다음 날, 아, 그렇군요. 김재규, 음,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인가요? 음, 또 그 의거 다음 날. 그렇구나. 이래요. 하여튼 뭐 그렇군요. 오후 9시 정각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 이번 김 한 주 어떻게, 박동 부장님 많이 네. 바쁘셨나 봐요? 제가 회사 일이 사실 음, 그렇게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지 않은데 음, 이번 주는 좀 회의가 많았고요. 음, 근데 우리 김 작가께서는 그 음. 예정이 없이 어떻게 제주도에 계시네요. 아, 이게, 사실은 예정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내일 그 한라도서관에서, 아, 예, 작가와의 만남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주가 진짜 재밌는 게, 나 진짜 약간 무슨 장돌뱅이 같아. 월요일 날은 제가 늘 가는 그 제천 세명대 가서 강의를 하고 왔고요. 네. 화요일 날은 곡성, 전남 곡성에 있는 그 조리과학고 진로 특강을 갔거든요. 네. 근데 수요일 날도 또 곡성에 있는 고등학교, 곡성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한번 그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곡성 얘기를 했더니 박동 부장님이 섬진강 자전거 길 한번 꼭 가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화수를 1박 2일 곡성을 가서 섬진강 자전거길을 한번 좀 달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 좋았어요. 이야. 그 섬진강 자전거 길이 음, 사실 끝까지 가면 광양 광양 제철소인데까지 가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뭐 조금밖에 안 달렸어. 아, 곡성 주변만 조금만 달려서. 그 조리과학고요. 네네네. 그러면 맛있는 것도 좀 드셨겠습니다. 학교에 그 맛있는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진로 특강하고 그냥 나오느라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서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그게 있더라고. 제가 곡성 가서 이틀을 있었잖아요. 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학교들이 쫙 그 한 길에 이렇게 쭉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가면서 보니까 어. 곡성 초등학교가 있고, 곡성 어. 중학교가 있고, 곡성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곡성 조리과학고가 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곡성 조리과학고는 마이스터고예요. 아하. 그래서 나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의 차이를 잘 몰랐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이스터고는 전국에서 모집이 가능하대요. 전국의 요리 수제들이 다 모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게 왜 생겼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왜 사실 지역에서 이를테면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아마 내 생각에 여기는 곡성이니까 곡성 농고나 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근데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농업을 뭐 저걸 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농고가 아마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바뀌면서 특성화고를 할까 하다가 근데 이 곡성이라는 곳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은데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이미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가 또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학생 모집을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해서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해서 기숙사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약간, 이게, 요즘 지역에서 고등학교들은 각자 나름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든 취업 특성화 어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소방고등학교도 있고요, 의료고등학교도 있고요, 바둑고등학교도 있대요. 예, 뭐 방송 메이크업 고등학교도. 그런 걸 그러니까 방송과 관계된 그런 좀 다양한 직업들을 또 교육하는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근데 나는 그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는 대학 하기까지는 별 필요가 없는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어서 취업 전선에서 일을 해보다가 또 그 일이 또 적성이 맞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요즘 그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그렇게 똘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아니 그리고 그러면 음. 바로 저 곡성에서 제주도 가신 거예요? 이게요. 그 1박 2일 곡성 갔다가 제가 다시 잠깐 이제 서울 가서 그날은 서울에서 또 이제 자고 다음 날 제가 화순에서 또 강의가 2번 아, 연속 있었어요. 뭐하러 다음 서울을 날, 그 다음 가요? 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 그래도 집에서 하루 또 자고 나와야 돼.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은. 진짜 그래서 장돌뱅이네. 진짜 장도백이에요. 그래서 화순에서 강의하고 근데 음. 화순은 또 재밌는 게 모텔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모텔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게 내가 오늘도 화순 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야놀자 앱을 저는 쓰거든요. 지역 강의 다닐 때마다 음, 숙소를 이제 야놀자 앱에서 찾는데 화순 지역은 읍내에 모텔이 안 뜨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근데 화순에서 광주까지는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거든요. 아주 아, 가까워요. 음, 그래서 광주로 나와서 그 광주에서 제가 이제, 근데 광주는 모텔이 또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화순에 왜 모텔이 없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동네가 너무 작아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읍내에 이렇게 왜 모텔이 있잖아요. 네, 손님이 누가 가면은, 어라, 누구 집 아들 모텔 가네? 그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동네에는 모텔들이 영업이 잘 안 돼. 그래서 화순에 있는 모텔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무슨 리조트 형식으로 해서 산속에 있거나 어, 무인 호텔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저처럼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로 특강 다니는 사람한테는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죠. 차가 없는 사람한테는. 음, 근데 그래서 화순에서는 내가 보기에 근처에 있는 광주로 나가는 거야. 왜냐면 음, 광주는 그래도 대도시고 모텔이 많으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광주에서 화순에서 이틀 강의를 했는데 잠은 광주 가서 모텔 가서 자고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광주천 제가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천, 광주천이요? 광주에 이 한강처럼 광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 개천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 강처럼 얘긴데. 넓지는 않은데 음. 광주천이 있는데 약간 양재천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자전거길, 한쪽은 산책로 이래서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걷다가 학교 가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금남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가서 잠깐 좀 이렇게 또 생각 좀 하고 그러다가 광주 공항이 있거든요. 네. 광주 공항에서 제주도로 지금 와서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늘은 지금 제주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기 올레길 내가 지금 내일 잡아놓은 일정이 있는데 야, 몇 염장, 코스더라? 염장. 야, 여기서는 영장 하나 들어가야죠. 내일 참 올레길 17코스 걷습니다. 야, 이 그래서 길 위의 내일 작가네. 길 위의 작가. 아침에 왜냐하면 오후 2시부터 한라도서관 강의이기 때문에 네. 아침 7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올레길 한번 걸어주고 그리고 산발이 회센터에서 모둠에 소자 하나 시켜서 쫙 한번 회 한번 이렇게 흡입하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한라도서관이면 한라산에 어디 중턱에 있나 그렇진 봐요. 않아요. 네. 이름은 한라도서관인데 여기가 어, 제주시에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까워요. 언제 저도 길 위에서 장비 풀어놓고 하고 싶네요. 길 위의 작가 하고, 길 위에
이 팟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일 좀 더 하셔야지. 아직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박동원 부장님, 이번 주에 혹시 뭐 재미난 책 읽으신 거 있어요? 재미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응. 읽지 않고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책을 쓰고 계신가요? 필사 책입니다. 필사. 그게 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책이 이렇게 한쪽 면에는 뭐 이렇게 책에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빈 페이지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 뭔데? 책 제목이 뭐예요?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이야, 아니, 부모 공부도 얼마나 빡세게 하려고 필사까지 하면서요? 이 책 모르세요? 몰라요. 이 책이 음, 이 도서관에서 이 예약자가 계속 있는 인기 서적인데 음,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하루 10분 필사의 기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오, 책이에요. 음, 그러면서 필사는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 행동. 육아서도 오, 읽고 강연도 듣고 부모 교육도 받았지만 선뜻 좋은 부모라고 말하기 어려운 당신을 위한 음, 30만 부모들의 멘토 김종원 작가의 행복 양육 메시지 101. 아니 이게 음, 여기 제가 이거를 음, 이 도서관에 이제 빌려볼 책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게 도서관 앱에 음, 이게 돼 있는데 음,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대체 어디서 적어놨는지를 까먹었어. 어, 그런데 어슴풀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음, 김종원이라는 분이 소위 음, 이제 양육 분야의 멘토로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았어요. 음, 예,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음, 프롤로그 제목이 육아서를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음, 그러면서 뭐예요? 음, 뭐 마틴 루터 킹 부모님이 마틴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핵심은 음, 이겁니다. 음, 육아서를 많이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고 싶어가지고 뭐 강연도 듣고 육아서도 보고 하는데도 음, 그런 메시지들이 자기에게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음, 그런데 음, 이거를 좀 더 자기 안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음, 필사하고 낭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육아 관련 메시지도 전하지만 음, 이런 것들을 낭독하고 필사하라는 권유를 되게 많이 하신대요. 예, 그리고 음,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부모들이 야, 그래 보니까 정말 달라라고 피드백을 많이 음, 주셨답니다. 그래서 아예 음. 본격적으로 이런 형식의 책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네. 책에서, 정말, 필사하고 나서 이 구절은 가슴을 후빈다 싶은 구절이 있으면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맛배기. 제가 이게 101개의 글로 돼 있어요. 음, 딱 그런데 좋네. 하루에 한 3-4개 정도씩을 내가 이제 필사를 하면 음, 한 20일 정도에 끝내겠다 싶어서 했는데 20일, 음, 30일. 근데 한 3분의 1밖에 못 했어요. 한 3분의 1쯤 못 했는데 음. 뭐 그냥 읽는 거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남기는 남는 것 같은데 그래요? 글쎄요 뭐 다 좋은 글들이라서 그럴 때는 첫 음, 번째 글을 한번 읽어봐줘. 첫 번째 글을 왜냐하면 잠깐만요. 항상 편집자는 제일 좋은 걸 그래도 맨 앞에 배치하게 돼 있거든. 그래요? 음, 자, 아이에게 부모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면이 첫 번째 글이에요. 오케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행복하고 좋을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음, 아이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는 순간 괴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 아이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과연 내 아이는 나를 선택했을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부모로서의 나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손님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어, 뭐 이거 하나 읽었다고 저작권으로 시비 거는
부는 없겠죠. 아, 좋은. 이게 첫 번째 글이에요. 너무 좋아요. 음, 음. 그리고 저는 그 저작권 얘기는, 네, 물론 우리가 저작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어떤 그 낭독이나 아니면 뭐 인용 같은 거 정도는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예, 그리고 설명이 음, 힘들지 않나? 그렇죠. 음, 음, 아마 근데 이제 특히 시 같은 거는 되게 음. 민감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구나. 산문은 왜냐면 시는 짧잖아요. 그렇죠. 예, 산문은 그래도 조금 유두리가 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 열심히 그 반나비일 전까지 쓸 수 있을까? 반나비리 이게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좋은 책. 그래서 제가 필사를 음, 한번 쭉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동 부장님이 책을 한 권 주셨으니까, 저는 잠깐 여행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곡성 그때 저는, 이번에 가서, 박동 부장님하고 그때 전화 통화하면서 섬진강 자전거 길 알게 된 게 난 너무 좋았던 게, 네. 거기 가서 자전거를 빌린 거예요. 음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섬진강에 있는 그 청소년 야영장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그 청소년 야영장에서 자전거 대여가 된대. 그래서 음흠. 갔더니 청소년 야영장은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그 옆에 구름다리 가든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식당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 음. 자전거를 대여를 하는 거예요. 네. 시간당 5천 원. 그래서 저는 2시간에 10,000원을 주고 이제 자전거를 빌려서 음. 섬진강길을 달렸는데, 와, 나는 섬진강길 자전거길이 너무 좋은 게 네. 한강하고 달리 이거는 완전 정말 그냥 시골길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오. 오르막 내리막이 있던데요. 어. 왜냐면 이게 지리산 산 자락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곡성 구례 이쪽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구례 곡성 이쪽이 약간 그 지리산 둘레길하고도 약간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강 따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산이 있어도 아주 높진 않아요. 강이라는 건 음. 기본적으로 왜 평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게 강이니까. 네. 그리고 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차하고 만날 일은 별로 없죠. 항상 음. 차는 다리 위로 이렇게 강 위로 이렇게 다리로 해서 지나가고 우리는 자전거 길은 그 강변을 따라서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이날 또 이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자전거 반납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학교 강의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버스를 타러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어라? 곡성 버스는 되게 예쁘게 생긴 약간 기차처럼 생긴 어떤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 꺾이는 거요? 뭐 하여튼 좀 어. 희한해. 아니야, 가운데 꺾이는 게 아니라 어. 버스인데 외형이 완전 기차처럼 생겼어요. 어. 이거는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음. 그래서 보면서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곡성은 시내버스가 되게 재미나게 생겼나 해서 내가 그냥 버스를 잡아서 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교통카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를 계산을 해. 좀 오. 특이하네.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 이게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거야. 시내버스가 아니고 나는 곡성 그 시내 그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그 여행용, 요즘 왜 여행 상품용 이렇게 버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추버스라 그래가지고 어. 곡성에서 작년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 작년에 만들었는데, 곡성 시내에 있는 그 섬진강 기차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곡성 시내에 있는 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왜 그 합온 합오프 버스 있잖아요. 외국 네. 여행지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그러니까 2,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내렸다 탔다 하면서 이제 탈 수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우리 박동훈 부장님 나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네. 곡성 여행을 가시는데 네. 가셔서 1박 2일을 하는 거예요. 네. 1박 2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용산에서 아침에 8시 정도 기차를 타면은 음. 곡성에 한 11시 반인가 12시쯤 도착하거든요. 네. 11시에 도착한다. 네. 그러면 내려가지고 기차 마을에 가요. 그럼 음. 섬진강 기차 마을 한 구경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보시고 나서 추추버스를 타고 음. 압록역을 가는 겁니다. 안, 압록. 암록. 압록강 할 때 그 압록. 어. 압록강 할 때 압록.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있던 원래 그 있던 기차역이 요즘은 왜 그 KTX가 생기면서 옛날에 있던 철도선을 다 약간 왜 그 관광용 그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레일 그 바이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 역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역에 내려가지고 음. 거기서부터 가정역까지 또 이제 섬진강 따라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네. 1시간 동안은 섬진강 트레킹을 하고 가정역에 오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어요. 가정역에서. 네.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1시간을 달리고 다시 추추버스를 타면은 반나절이 그냥 훅 갈 거야. 그리고 저녁은 이 추추버스가 또 어디를 가냐 하면 심청 한옥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그 심청전에 나오는 그 심청을 테마로 한 한옥마을인데 여기가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데라서 엄청 저렴하고 산중에 있어가지고 경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한옥 펜션에서 1박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여튼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님이 이렇게 그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침에 한 5도, 7도로 날씨가 되게 쌀쌀했거든요. 네. 근데 낮에는 23도,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추추버스 기사님, 참 이분은 그 그러니까 약간 추추버스가 하버프 버스 같은 거라서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그 눈에 보이는 풍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곡성이 일교차가 아주 심하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막 하루에도 이렇게 거의 20도 가까이 일교차가 심한데 그러다 보니 과일이 맛있대요. 곡성 과일이. 일교차가 심하면 과일이 맛있다네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나 과일이나 똑같구나.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냉탕, 온탕 오가야 되는 거예요. 늘 따뜻한 데만 있거나 늘 추운 데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사람이나 과일이나 익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비버스 추추버스 22년 3월 역시. 5일부터 시범 운행. 바로 그거예요. 깨비버스도 타보셨어요? 깨비버스는 곡성 시내를 다니고요. 추추버스는 외곽을 다녀요. 아하. 섬진강 자전거길이나 트레킹을 하시려면 추추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그 코스로 나중에 1박 2일 곡성 여행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박동 부장님 또 재미난 책 뭐 또 보신 거 있으면 얘기해줘. 재미난 책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또 김 작가께서 이 가속 노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쵸. 정희원 예. 노년내과 네네. 의사 선생님. 예. 이분이 보니까 이 노년의 에이징 이쪽의 권위자시면서 굉장히 하여튼 쉽게 또 전해주시는 아주 스타. 요즘 유튜브나 유퀴즈에도 출연하셨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해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분의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빌리지는 못했어요. 책이 없어서 못 빌렸는데 윌라에 있더라고요. 아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그 책이 윌라에 나와 있어. 있어서 이거를 윌라가 좋구나. 제가 뭐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귀찮아해서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윌라를 자주 쓰는데 윌라에서 이거를 거의 한 90% 정도 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이거를 이제 끊어 듣다 보니까 이게 오디오북의 좀 단점이긴 한데 전체적인 윤곽이 좀 안 잡히고 부분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듣다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예요? 이거를 적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오디오북은 표시를 해두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이 오디오북에서 메모하는 저만의 이제 팁이 있다면 뭐야? 듣다가 이 부분 좋아. 그러면 그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텍스트는 있어요? 목차 몇 번째에 그 몇 초가 진행이 된다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찍어요. 그 방법밖에 표시할 방법이 없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 네이버 클로바 노트 그
이 오디오를 들려주면 받아쓰기 해주는 아, 앱 있잖아요. 어, 어. 예, 어. 그 앞에다 놓고서 틀어요. 자, 그러면은 네, 기기가 두 개가 있어야겠네. 그렇지. 하나는 윌라 플레이를 하는 기기가 있고, 주로 하나는 클로바 스마트폰에서 노트를. 전화하고 그다음에 어. 아이패드에서 클라버 노트를 아, 켜가지고 그렇구나. 예 이렇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번거롭긴 한 그냥 들으면 예스24 크레마 클럽은 그냥 보다가 바로 저거 아, 하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저처럼 어, 이제 게을러서 듣고 싶은 알았어.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어떤 부분이 저는 꽂혔냐면은 음. 몰입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책에.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왜 예전에 이 책 소개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중 하나가 뭐냐면 네. 건강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분은 주식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주식 가지고도 왜 약간 예를 들기도 하고 자기계발서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근데 이분이 왜 한국 사회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음, 정말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그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음? 자,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본업을 싫어하고 부차적인 방법을 활용해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한다. 아, 그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대부분 그 지위를 이용해서 몰입이 필요한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오, 고차원적 정신 활동을 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 이런 경향은 한국 조직의 상층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트워킹과 의사결정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시간을 골프와 음주 등에 할애하는 모습으로도 어, 확인할 수 있다. 야, 뼈 때리는 뼈 말이다, 때려, 뼈 이거. 완전 때려. 뼈 때린다, 이거. 연구자가 연구를 하려 하지 않고, 의사가 어, 진료를 하려 하지 않고, 어,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관찰된다. 와, 이런 경향성 때문에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이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속 노화를 흠뻑 경험하고 마음의 엔트로피가 높아져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야, 들을 때는 어, 어떤 맥락이었는지 이해했는데 지나고 음, 보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음. 아리까리하지만 제가 들을 때 되게 속 시원했어요, 이 부분이. 근데 나도 그때 이분 책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네, 단순히 의사로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걸 뚫어본다, 어떤 통찰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나는 받거든요. 이분 맞아요. 말씀하는 거 듣고 보면. 그리고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또 하는 유튜브 같은 데서 주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는 되게 특이하게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할수록 건강에서 점점 멀어진다. 맞아, 맞아. 그거, 가속 예, 노화의 예, 예, 페달을 밟게 맞아요, 된다. 맞아요, 맞아요. 어. 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막 저녁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위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일하고 자기는 가만히 움직이는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어.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일량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이 많아서 밤늦게 그냥 잠깐 시간 나면은 저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폭탄주 돌리면서 잠깐 놀 때 아주 자극적으로 강도가 센 놀이로 이렇게 하고, 그게 마치 사회적 성공인 것처럼.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잠을 많이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은 수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는 시간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음. 늦게까지 네트워킹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 그 몰입이라도 하긴 하네요. 분야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이게 정말로 뼈 때리는 얘기인데 네트워킹과 의사결정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시간을 골프와 음주 등에 할애하는 이게 보면은 진짜 저 위에 오르신 분들이 그 뭐 예를 들면 의사로서 뭐 음. 연구자로서 뭐 음. 연구소 뭐 높은 분 뭐 이런 분들이 그게 그 네트워킹이 마치 조직을 살리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 만날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많이 쓰고 음. 많이 사람을 만날수록 자기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음. 자기가 그걸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자세히 보면 음.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에.
그래서 음,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52의 나이에 명퇴를 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직을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 저는 평사원으로 퇴직을 했거든요. 네. 난 한 번도 어쩌다 보니 MBC에서 한 번도 보직 부장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법카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법카에 중독되면요. 음. 애비애비도 몰라봐요. 아, 아니 예,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법카를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골프 치는 것도 법카 가지고 치잖아요. 그렇죠. 법카 없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산업 골프를 많아요. 맞아요. 예, 내가 보기에 오마카세도요, 법카 없으면 오마카세라는 그 시장은 생겨나기가 힘들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심 한 끼를 갖다가 5만 원씩에 1인분에 하여튼 근데 나는 이 모든 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성공을 해서 그 결과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가속 노화에 페달을 밟게 된다는 그 대목은 저는 이 정리원 작가님 책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좀 뜨끔하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저는 이분 그 책 곳곳에 음, 정말로 그런 그 꿰뚫어 보는 부분이 음, 있었고, 전 이 책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음, 노년내과 의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노인분들만 상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노인분들만 상대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게 수명도 이분도 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음. 사람, 이 가속노화라는 말 자체가, 맞아, 예, 맞아, 맞아. 특히 스마트폰, 여기 그런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스마트폰의 도입 이후로, 그러니까 음, 2009년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거든요. 음, 그때 이후로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자세의 문제로 음, 경추, 척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너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음, 생기는 병에 이런 것들이 음, 과거에는 진짜 노인들이 앓던 병들이 음, 급속하게 음, 젊은 층, 온 음, 국민에게 음, 퍼져간다는 거죠. 스마트폰, 음, 그다음에 음, 코로나 격리 요 기간을 음.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 인해서. 그래서 아마 가속노화라는 개념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에 이 가속노화 때문에 음, 노년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음. 노인들을 많이 만나겠구나. 맞아요. 그 얘기도, 예. 맞아요. 책에서 했었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분 책에서 처음에 제일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어떤 대목은 이런 거였어요. 노년 내과가 왜 필요하냐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노인들이 되면은 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세 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비뇨기과 가서 뭐 밤에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광염 뭐 이런 쪽 문제가 있으면 비뇨기과 가서 약을 받아 먹고 그리고 다시 이 저기 경도 인지 장애가 있어서 치매 방지 약을 또 먹습니다. 그 약을 먹고 그리고 위험이 좀 근데 이거 약을 두세 가지를 하다 보면 약끼리 서로 충돌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는데 문제는 의사는 환자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진료보는 그 과목에 대해서만 소화기 내과면 소화기 내과,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그 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가니까 이 환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분이 노인 환자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약을 정리하는 거. 한 어. 10개씩 드시는데 그 약들을 보고 요 약하고 요 약하고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음. 정리를 해 주신대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노년내과라는 이 과는 갈수록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 또 김 작가께서 오늘 또 주거니 받거니 되네. 음. 김 작가께서 제주도에 가져가신 책은 뭐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저는 이번 주는 계속 이제 지방을 다니잖아요. 네. 이렇게 지방을 다닐 때는 종이책을 들고 다니긴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3일씩 막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크레마 카르타에서 제가 빌려서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제목이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음.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근데 하버드에 입학하면 그 강의부터 듣게 되나요? 나는 우리나라에는 이 출판계에서 항상
꼭 먹히는 것 중 하나가 하버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하버드. 어, 에이. 그 시작은 옛날에 나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소설이 아니었을까 싶어. 아, 그 소설이었나요? 왜 소설도, 드라마 봤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또 나중에 나오죠. 음,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소설이 하여튼 대박을 쳤었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든지, 그놈의 하버드. 하버드, 에이, 하여튼 뭐, 하버드가 들어간 거 되게 많이 있는데, 음, 여기 제가 이제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 두 가지, 돈과 시간 중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이 솔직히 제가 크레마에서 그냥 무료로 공짜로 빌려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죠. 월 구독료 5,500원을 내고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기는 하는데 약간 좀 읽으면서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책이든 읽다가 딱 한 구절만 좋으면 그걸로 나는 뭐 이 책은 읽은 보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철강 기업의 회장 찰스 슈왑이 어느 날 이제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 컨설턴트를 불러 가지고 회사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그 컨설턴트가 회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내일 회장님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적은 일에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리고 그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종이를 꺼내서 첫 번째 항목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퇴근 전까지 두 번째 업무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차례대로 하는데, 하루 종일 첫 번째 업무밖에 못 끝내도 괜찮아요. 첫 번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매일 같은 방법으로 무조건 그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시간 관리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는 다들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막상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편한 일을 해요. 아, 맞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편한 일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어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마치 급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실 이 책보다 제가 진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언을 가지고 있는 책은, 저는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난 되게 책에, 어렵던데. 그래요? 그 책에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책은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가지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를 4가지 이 4분면으로 나눕니다.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일이 있고요.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나온 얘기군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건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무조건 당장 하라예요. 그리고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은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임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하지 말고. 급한 일인데 중요하진 않아. 그건 당신이 하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위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딜리트,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라. 그런 업무들을 줄여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두꺼운 책이 사실은 1분 안에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7가지 습관이고, 7가지 습관 중에 나는 그 중에 한 가지 습관의 가장 핵심을 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인생을 엄청나게 생산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린 그럼 사람들이 1, 2, 3, 4 순서대로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로 해요. 급한 일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남의 시켜도 되는 일? 그렇죠.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은 사실은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남한테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급한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왜냐? 바쁘군요. 계속 바쁜 이유가 그거예요. 음. 왜 급한 일만 하면은 왜 계속 바쁘게 되냐면 중요한 일을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도 근데 중요한 불편하고. 일이 중요한 일이 사실은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이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중요한 일을 언제 하느냐면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된 다음에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맨 처음에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계획을 하라가 되게 중요한 게 시간 관리를 할 때 어떤 걸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를테면 공대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영어 공부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급하지는 않잖아요. 네. 공대생한테 당장 이게 뭐 취업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영어 공부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1번으로 두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영어 문장 외우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MBC PD로 일하면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작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중요한 일은 글쓰기였죠.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나중에 급한 일이 사라져요. 왜냐? 중요한 일을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일들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되냐면 급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려고 그래요. 미룹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해진 다음에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급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긴급도와 중요성 사이에서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급한 일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이거 오늘 제목으로 해야겠다. 급한 일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게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거 영어로 좀 임팩트 있게 번역하면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왜냐? 난 지금 박동빈이 딱 얘기를 하니까 Do what 생각해봐, matters, not do what matters, not 그렇지. not. 근데 이게 영어로 하기엔 나는 그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얘기까지 그냥 드리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네.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근데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네. 급한 것부터 하세요. 자, 2번과 1번의 차이는 뭐냐면 1번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회사에 바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시간이잖아요. 네. 자유시간에는 굳이 급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자유시간이니까. 그럴 때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네.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을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부럽습니다. 자, 이 말밖에는 없네. 아니야,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시간 관리 멋지게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 같이 즐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리모트 워크로 살아봐요. 사실 제가 요거는 다음 주로 미뤄야겠다. 하나는 뭘 더 아이템을 한번 있었는데 뭔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마크 저커버그의 그 탑 10 자기가 인생 책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빌 게이츠의 탑 10 이 글을 읽어서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예고. 야, 우리 좋다. 예고도 있어. 아이템 예. 이렇게 스톡도 해놓고 좋으네. 이게 빌 게이츠는 이 저커버그와 공통점도 있는데 달라.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그죠. SF도 많이 등장해. 마음에 들어. SF가 많이 등장해. 등장해. 알았어. 예, 아마 읽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예. 오케이, 알았어. 다음 주에
빌 게이츠. 다음 주에. 아, 나도 오늘 일찍 자야 돼. 예. 내일 올레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까지 제가 또 하루 이렇게 또 살짝 제주 연장을 여행.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예.